당신이 느끼는 모든 감정,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사실 내재된 타이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신경과학은 우리가 생각으로 계속 불을 지피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의 순수한 생리적 격동은 90초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겨우 1분 30초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뇌는 화학물질을 방출하여 시스템에 넘쳐나게 하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나 얼굴로 열이 오르는 익숙한 느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이지 않는다면 그 화학물질들은 사라지고 당신은 더 차분하고 명료해집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럭 화를 냈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터져나왔던 분노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제멋대로 날뛰도록 허용한 생각의 고리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어. 왜 나는 항상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 각각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파도가 이미 지나간 후에도 당신을 폭풍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90초 규칙이 강력한 이유입니다. 감정은 날씨 시스템과 같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이 허락하면 그것들은 지나갑니다. 강한 감정이 다시 치솟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법이 있습니다. 잠시 멈추세요. 당신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리세요. 아마도 턱이 조여지거나 손바닥에 땀이 나거나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천천히 90까지 세세요. 그 감정을 저항하지 말고 좋거나 나쁘다고 이름 붙이지도 마세요. 마치 당신을 통해 움직이는 파도처럼 그저 관찰하세요. 숨을 쉬면서 폭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 강도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실용적인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팀 앞에서 불공평하게 비난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첫 본능은 버럭 화를 내거나 움츠러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는 대신 조용히 90까지 셉니다. 숨을 쉽니다. 그 파도가 가라앉을 때쯤 당신은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사려 깊게 대응할 여유가 생깁니다. 그 90초의 멈춤은 관계, 직업 기회 또는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90초 규칙을 실천하기 위한 간단한 체크리스트입니다. 1단계, 신체적 신호를 알아차리세요. 2단계, 숨을 쉬고 90까지 세세요. 3단계, 선택하기 전에 파도가 지나가도록 두세요. 사실 당신의 감정이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할 뿐입니다. 하지만 폭풍을 만들지 아니면 하늘이 맑아지도록 할지는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망감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대했던 일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바로 좌절감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완전히 다른 감정을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재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기회를 봅니다. 차이는 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인지 재구성, Cognitive Reframing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완벽한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당신이 느끼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사진 주변의 프레임을 조정하여 그것을 더 명확하게, 덜 극적으로, 그리고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버스를 놓쳤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프레임에서는 망했어, 내 하루는 망가졌어, 또 늦었잖아, 난 절대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프레임에서는 좋아, 10분의 추가 시간이 생겼네. 이 시간을 회의 전에 메모를 검토하거나 숨을 고르는데 사용해야겠어 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버스는 여전히 떠났지만, 그것에 대한 당신의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더 큰 순간들에도 적용됩니다. 당신이 바라던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 프레임에서는 이것은 내가 충분히 뛰어나지 않다는 증거야. 내 미래는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프레임에서는 이것은 단지 한 번의 좌절일 뿐이야. 어쩌면 이것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거나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몰라 라고 말합니다. 프레임 전환은 쓰라림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닫힌 문을 당신이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 다른 문들로 가득 찬 복도로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웠던 어떤 일이 나중에 전화위복으로 드러난 적은 없었나요? 어쩌면 한 가지 기회를 잃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얻었거나 실패가 당신이 결코 개발하지 못했을 기술을 개발하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프레임 전환은 나중에 돌이켜보면 분명해지는 장기적인 지혜에 그 순간 접근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시도해볼 수 있는 간단한 연습법입니다. 다음에 실망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이것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가지 답변을 모두 적어보세요. 2번째 버전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반면 첫 번째 버전은 당신을 갇히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것이 바로 프레임 전환의 힘입니다. 어려움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당신에게 행동력을 되찾아 줍니다. 당신의 뇌는 극적인 영화 감독과 같아서 작은 좌절에도 비극적인 음악을 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지 재구성은 당신에게 대본을 다시 쓸 기회를 주어 예상되는 비극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끄는 반전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는 집에 응급처치 키트, 붕대, 소독약, 아마도 진통제를 비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묻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적 상처는 어떻습니까? 상처가 긁힌 무릎이 아니라 무거운 불안, 슬픔 혹은 압도감의 파도일 때 당신의 응급처치 키트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감정 응급처치 키트는 힘든 순간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당신이 미리 준비하는 개인 맞춤형 도구 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 키트와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전에 미리 준비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패닉이나 절망의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누군가 질식하고 있을 때 심폐소생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늦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감정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발표 전에 자기 회의감입니까? 시험 전에 불안입니까? 밤에 느끼는 외로움입니까? 각 유발 요인에 대해 최소 4가지 요소를 포함하도록 선택하세요. 첫째, 물리적 행동, 악순환을 끊어주는 것. 예를 들어 15번의 팔 벌려 뛰기, 활기찬 산책 또는 2분 동안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몸을 안정시켜줍니다. 둘째, 감각적인 다치 앵커. 당신을 진정시켜주는 냄새, 소리 또는 물건. 라벤더 오일, 좋아하는 재생 목록 또는 부드러운 돌을 손바닥에 쥐는 것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신적인 상기. 미리 준비한 문구, 주문 또는 질문. 나는 이런 순간들을 전에 이겨냈어. 또는 내가 할 수 있는 다음 작은 단계는 무엇인가? 와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연결. 주저없이 문자하거나 전화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 비록 있잖아. 내가 괜찮을 거라고 좀 상기시켜 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주요 시험에 들어가기 직전의 대학생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생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녀의 감정 응급처치 키트에는 그녀를 진정시키는 재생 목록,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3번의 순간이 적힌 휴대폰 메모,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보낼 임시 문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몇 번 심호흡을 하고 음악을 재생하고 메모를 읽으면 갑자기 그녀는 폭풍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감정적 고통을 그저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감정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함으로써 당신은 신체 건강에 기울이는 것과 같은 진지함으로 내면의 삶을 돌볼 권한을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당신의 정신이 생일 파티에서 설탕을 과다 섭취한 아이처럼 산만해질 때 당신의 키트는 좋아, 이제 진정하자라고 말하며 개입하는 책임감 있는 어른입니다. 그것이 도전을 없애지는 않겠지만 침착함과 명료함으로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몇 년 전 말했던 그 부끄러운 일을 계속해서 되뇌거나 똑같은 실수를 계속 분석하며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만들었던 적이 있나요? 그것이 바로 반추, 판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끝없이 맴도는 생각의 굴레입니다. 이것은 문제 해결과는 다릅니다. 문제 해결은 이것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반추는 똑같은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을 반복하며 당신을 갇히게 합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노력하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분홍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갑자기 그것만이 당신의 머릿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반추가 작동하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항할수록 더 강하게 당신을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 강력한 도구는 531 기법입니다. 1단계. 지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5가지를 말해보세요. 모양, 색깔 또는 질감을 살펴보세요. 시각적인 뇌를 활성화합니다. 2단계.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세요. 비록 방 건너편일지라도 좋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가 변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3단계. 3분 동안 집중하는 활동을 하세요. 100부터 7씩 거꾸로 세거나 빨래를 개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거나 집중을 요하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계. 하나의 작은 행동을 선택하세요. 원래 문제와 관련된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이디어를 적거나 또는 차를 만드는 것처럼 전혀 관련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순서는 당신에게 생각을 지우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 마음의 불안한 에너지를 새로운 방향으로 돌립니다. 기억하세요. 생각은 물과 같아서 흘러갈 곳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그것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고이고 정체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전문가는 회의에서 작은 실수를 저질렀고 그 후 몇 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그것을 되풀이하며 모두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531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있는 5가지 물건의 이름을 말하고 다른 의자로 이동했으며 3분 동안 십자 말풀이를 풀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요점을 명확히 하는 후속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녀의 정신은 끝없는 반복에서 건설적인 행동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추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영원히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의도적인 전환을 통해
당신은 악순환을 끊고 소음을 잠재우며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파티에 들어섰는데 중간쯤에 셔츠에 작은 얼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즉시 모두가 눈치챘을 거야. 다들 나를 판단하고 있어 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해서 거의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실수, 결점 또는 외모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과대평가하는 경향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학생들에게 당황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한 다음 몇 명의 사람이 알아차렸는지 추측하게 함으로써 이것을 실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학생들은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알아차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자기 내면 영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나치게 의식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신의 이야기에 출연하느라 바쁩니다. 지난번에 발표를 하다가 말실수를 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에게는 그것이 엄청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움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발표 중에 저지른 작은 실수를 기억할 수 있나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은 자신의 발표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작은 실수는 그들의 삶의 배경 소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엄청나게 해방감을 줍니다. 가상의 배심원단의 무게 아래 사는 것 대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의 모든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걱정거리에 몰두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정말 중요한 것, 최선을 다하고 배우고 경험을 즐기는 것에 집중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다음의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집중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정신적 도구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이것이 일주일 후에도 나에게 중요할까? 둘째, 다른 사람이 같은 종류의 실수를 했을 때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볼지에 대한 가장 관대한 해석은 무엇일까? 보통 답변들은 상상 속의 재난을 실제 크기인 아주 작게 축소시킵니다. 그 파티에서 당신이 셔츠 얼룩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비밀리에 자신이 올바른 포크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농담이 실패했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가혹한 스포트라이트를 끄고 더 부드럽고 관대한 빛 속으로 들어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은 인간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의 한 가지 간단한 변화가 당신의 삶에서 더 많은 평온함과 명료함을 찾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앱이나 복잡한 루틴, 심지어 추가 시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나 대신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는 3인칭 자기 대화라고 불리며 연구에 따르면 당신과 당신의 감정 사이에 놀라운 거리를 만듭니다. 이것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압도당하는 감정과 합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또는 사라, 너는 전에 이런 일을 해냈잖아 라고 말할 때 당신은 폭풍 밖으로 나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선수이자 코치 둘 다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감정을 느끼지만 이제는 더 큰 그림을 보는 조언자도 되는 것입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미묘한 대명사 전환은 친한 친구에게 조언할 때 사용하는 뇌의 같은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해결책을 보지만 자신에게는 어려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3인칭 자기 대화는 자신의 삶에서도 그 지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이 실험을 시도해 보세요. 당신이 직면한 한 가지 도전을 선택하세요. 어쩌면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것, 또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들어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망칠 거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다시 구성하세요. 마이클은 전에 힘든 상황을 잘 처리했어. 마이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가능하다면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차분한 내면의 코치가 격려를 속삭이는 것처럼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차리세요. 물론 이것이 실수를 무시하거나 현실을 미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의심, 스트레스의 일시적인 파도로부터 당신의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점을 가지고 대응할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을 만듭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깎아내린다면 당신은 불필요한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강점을 상기시켜주는 안내자가 된다면 갑자기 당신은 자신 안에 있는 믿음직한 동반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낙관주의는 강력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인 사고만으로는 때때로 우리를 실망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만 장애물이 나타나면 무너집니다. 이 지점에서 정신 대비법 멘탈 컨트라스팅이 등장합니다. 꿈꾸는 것과 의심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하는 대신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하는 결과, 목표, 첫 마라톤을 완주하는 느낌, 우등으로 졸업하는 것 또는 그 직업을 얻는 것을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기쁨과 동기부여가 당신을 가득 채우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주할 가능성이 있는 장애물들을 의도적으로 파악하세요. 피로, 미루는 습관, 또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으로 만약라면, 그러면 할 것이다 라는 계획, if then plans을 쓰세요. 예를 들어 만약 너무 피곤해서 훈련하기 힘들다면 그러면 최소 10분은 달리기로 할 것이다. 만약 내 지원서가 무시된다면 그러면 멘토에게 피드백을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과 현실주의의 균형은 당신을 순진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추진력을 불어넣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그저 견뎌내는 것을 넘어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바로 안티프레질리티, 안티프라질리티의 핵심입니다. 근육은 쉴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성장합니다. 면역체계는 보호를 통해서가 아니라 노출을 통해 강해집니다. 당신의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고 의도적인 도전을 도입함으로써 찬물 샤워하기, 하루 단식하기, 또는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 당신은 두려움 대신 회복 탄력성으로 삶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합니다. 목표는 무모하게 불편함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역사는 짐 스톡데일 제독의 이름을 딴 스톡데일 패러독스, 스톡데일 파라독스를 통해 또 다른 지혜의 층을 제공합니다. 그는 수년간 포로로 지내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견뎌냈는지 질문받았을 때 그는 설명했습니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절대 잃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잔혹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규율을 갖춰야 합니다. 크리스마스에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낙관주의자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나자 낙담했습니다. 비관주의자들은 너무 일찍 포기했습니다.
스톡데일은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현재의 고통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정직함이라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붙잡았기 때문에 견뎌냈습니다. 이 패러독스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에도 적용됩니다. 질병에서 회복하는 것, 실업 상태를 견디는 것, 또는 시련을 헤쳐나가는 것 모두 같은 자세를 요구합니다. 환상 없는 희망, 부인 없는 용기. 이것은 힘들고 언제 끝날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어쨌든 계속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대비법, 안티프레질리티, 그리고 스톡데일 패러독스를 함께 엮는다면 당신은 폭풍을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사고방식을 만들게 됩니다. 당신은 현실적으로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강화하며 지속 가능하게 희망을 가집니다. 장애물은 더 이상 방해물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 속에서 삶의 도전들이 당신을 부수는 힘을 잃고 대신 당신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위기로 허둥지둥하는 대신 힘든 시기를 자연스럽게 헤쳐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어떨까요? 임시방편이 아닌, 내일이면 잊어버릴 동기부여 문구가 아닌 완전한 틀, 당신의 개인 회복 탄력성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당신 마음의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차이점은 무작위 기능으로 당신을 느리게 만드는 대신 이 업데이트가 실제로 당신을 더 빠르고 침착하며 적응력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4가지 기둥 위에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생리적 조절, 스트레스가 치솟을 때 몸을 진정시키는 방법입니다. 4-7-8 호흡법, 규칙적인 운동, 또는 긴장할 때 물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도 신경계에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둘째는 인지적 틀짜기, 프레이밍,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프레임 전환과 3인칭 자기 대화가 비상도구가 아닌 일상적인 습관이 되는 곳입니다. 셋째는 행동 양식, 당신이 의지하는 일관된 행동입니다. 90초 규칙 사용, 정신대비법 적용, 또는 작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연습하는 것은 구조와 강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넷째는 사회적 연결,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상기시켜줄 함일 5명의 지원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재앙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온한 시기에 연습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래서 폭풍이 닥쳤을 때 당신의 반응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매주 친구와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매일 아침 짧은 명상 세션을 연습하고 이미 극복한 도전들을 휴대폰에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각 요소는 당신의 키트에 있는 도구가 되지만 함께 작동하여 당신 삶의 배경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회복 탄력성 엔진을 형성합니다. 아름다운 부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의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좌절감이 치솟을 때마다 90초 규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변화를 알아차리세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도구를 추가해 보세요. 어쩌면 작은 실망감을 프레임 전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작은 조각들이 함께 맞춰지고 당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침착함으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폭풍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빗속에서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당신의 호흡, 생각, 습관, 그리고 연결이 모두 함께 작동할 때 당신은 고난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더 현명하고 강하며 생기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당신의 초대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던 도구 하나를 선택하고 이번 주에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세요. 이 아이디어들을 듣는데 그치지 말고
실천하세요. 회복 탄력성은 어느 날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계별로, 선택에 따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당신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시작됩니다.